지난 주말 강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잣나무 수백 그루가 뿌리째 뽑혔고 성주에서는 비닐 온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문화재와 유물들이 지진에 무방비어서 속수무책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이후 첫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안동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기차 업체가 포항에서 완성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날이 다소 쌀쌀하지만 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우려하던 미세먼지도 오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맑고 화창한 봄 날씨 즐기기 더더욱 좋겠는데요. 단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0도, 안동 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20도, 그 밖의 지역도 20도 안팎까지 올라 한낮에는 따뜻하거나 약간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주로 오전 중에 내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비의 양이 최고 60mm 정도로 꽤 많이 내리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에서 보듯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재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에는 내진 설계가 필수지만 문화재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마련된 지진을 면하게 하는 면진 장치에서 문화재 보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진 장치 위에 놓인 도자기와 그렇지 않은 도자기의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도 3으로 시작된 실험에서 진도 4가 넘자 면진 장치가 없는 도자기가 넘어집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도 6이 넘는 강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일본과 같은 대형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 등 9가지 시설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화재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 보강과 동시에 문화재 자체에도 이러한 장치를 달아서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우리나라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다. 대구 경북에서도 최근 해마다 평균 7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문화재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주말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지역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앞산 자락인 산성산에서는 잣나무 수백 그루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봉덕동 산성산 정상 부근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잣나무들이 골짜기를 향해 모두 누웠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은 그저께 새벽쯤입니다. 24만 제곱미터 면적에 심어진 잣나무 15,000그루 가운데 약 300여 그루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잣나무들은 지난 1983년 산불이 난 이후 심어진 것으로 수령이 35년가량 됐습니다. 토심이 얕은 이제 경사지가 대부분이고 수고가 높은 이제 잣나무가 어제 새벽 이제 순간 최대 풍속 21m 이상의 이제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 특히 잣나무는 소나무 등 다른 침엽수보다 뿌리의 힘이 약해 강풍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대구의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21.4m로 지난해 태풍 고니 때 대구에 불던 바람보다도 2배가량 셌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던 경북도 피해를 비껴나가진 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골이 휘고 비닐이 찢겨나가고 농작물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대구 경북에 접수된 피해만도
비닐하우스와 주택 지붕, 차량 파손 등 500여 건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강풍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주군에서는 2,000동이 넘는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찢어지고 철골이 부서지는 등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성주군 공무원, 군인, 경찰 등 500여 명이 성주군에서 긴급 복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소식은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탱하던 철골 구조물이 폭격을 맞은 듯 힘없이 휘어지고 부러졌습니다. 비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정성껏 기른 상추가 햇볕에 그대로 노출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지금 이곳은 원래 비닐하우스 한 동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풍 피해로 인해 철골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태풍급의 강풍으로 성주군에선 770여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280여 동의 비닐이 찢어지거나 철골이 부서지는 등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지요.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네.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공무원과 군인 등 500여 명이 동원돼 피해가 컸던 수륜면 등 3개 면에서 하루 종일 긴급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의지를 좀 고양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54단의 하나의 120년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손된 비닐하우스가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참외는 생육장애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추는 빨리 시들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막고 또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서 농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강풍으로 농심이 멍들고 일그러진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의 새누리당 당선인들을 만나 대구 현안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야당과 무소속 당선인들과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져 총선 이후 다양해진 정치 세력들과 교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의 한 식당에서 20대 총선 대구의 새누리당 당선인 8명 가운데 국회 일정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조원진 당선인을 제외한 7명을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시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국비 확보 같은 대구 현안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곧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과 유승민, 주호영, 홍일학 등 무소속 당선인들과도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여야, 무소속 등 대구의 다양해진 정치 세력과의 교감 쌓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청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무소속 사람들의 눈치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 보고라든지 국회 협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깨지면서 여당과 야당의 여론 선점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들 봤을 때 민주당이 당선되고 나서 뭔가 다르고 오히려 더 장점이다 싶으면 이번 대선이나 다음 총선 때 또 영향을 미치겠죠. 유승민, 주호영 당선인의 새누리당 복당이 언제쯤 성사될지 여부도 지역 정치권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당이 기정사실화되긴 했지만 복당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마찰을 빚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은 선거 과정에 당헌 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방치해 피선거권과 주민 참정권 등이 침탈당했다며 지역 주민 2,500여 명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이후 첫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6일부터 나흘 동안 안동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회 준비도 막바지입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가지 일행과 주요 진입로, 고속도로 IC 등에는 배너기와 가로기 등이 휘날리며
도민체육대회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54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는 23개 시군에서 선수단만 만여 명이 참여해 26개 종목 32개 경기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안동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시가지 이런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무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 도민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안동시민운동장입니다. 16억 원의 예산으로 트랙과 스탠드 등이 말끔히 교체됐습니다. 65억 원의 예산으로 그 시민운동장 트랙 교체 등 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경기에 차지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의 성화는 여느 대회와 달리 신도청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개최지인 안동시로 이동함으로써 도청 서재지의 개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도민체전 공개 행사는 물론 2,500명의 자원봉사자로 교통과 숙박까지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원년에 갖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17만 시민이 단합해서 최선을 다해 대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의 문 활짝 열리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00만 도민이 함께 새 시대를 열고 나아가는 상생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드론을 이용해서 대구시 내 주요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83타워 꼭대기와 타워 상부 철탑 연결부의 상태를 드론으로 점검합니다. 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과 22층 높이의 와룡대교 주탑 연결부도 드론을 이용해서 근접 촬영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구조물의 상태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이 검증되면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기차 업체가 포항에서 완성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올 연말 국내 시판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연간 3,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교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업체가 만든 전기차 Z100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와 비슷한 크기로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130km까지 달릴 수 있고 이미 해외 모토쇼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달렸을 때 시속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의 매력은 경제성과 편의성입니다. 전기차 Z100은 국내 형식 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2천만 원 이하의 가격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1,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단돈 200만 원에 전기차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용 전원으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포항에서 곧 생산이 진행될 예정인 Z100 전기차입니다. 가정용 220V 전원을 이용해 4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방글라데시는 50대가 이미 계약이 됐고요. 곧 선적이 되고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는 국내 판매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0.5톤과 1톤 전기 화물차도 개발을 마쳤습니다. 1톤 트럭의 경우 SM3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장착하고 120kW, 엔진 자동차로 따지면 약 150마력의 힘을 냅니다.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 차체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4곳도 포항에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기차는 영일만 항을 통해 해외에도 수출될 예정이어서 포항이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번에는 뭘 심을까? 농촌의 틈새 소득 작물을 고민하신다면 두릅을 비롯한 햇순나무는 어떨까요? 재배도 쉽고 관리도 어렵지 않아서 어르신들도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릅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봄을 맞아 처음 나오는 햇순을 먹는다고 해서 음나무, 오가피, 참죽과 함께 햇순나물이라 불립니다. 도시의 주부들에게 수확체험 작물로도 인기입니다. 자주 먹어요. 봄에만 나오면 먹어요. 약이라요. 이게 약이라요. 햇순나물 재배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경사지고 척박한 땅에 자라 옥토가 필요 없고
병해충이 없어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쌀은 평당 3, 4천 원 나오는데요. 저희들 해순나물은 평당 5천 원에서 한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달에 수확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가 있죠. 그러나 햇순이 나오면 시들기 전 바로 따야 하고 또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재배는 힘듭니다. 기계화가 안 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지만 큰 힘은 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의 안성맞춤 작물입니다. 유휴 노동력과 척박한 토양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틈새 전략 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판로 걱정이 없다는 게 매력입니다. 두릅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달립니다. 햇순나물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재배 농민이 많지 않아 햇순나물이 농촌 틈새 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연령이 되는 오는 2020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일자리 5,300여 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먼저 도내 12개 시니어 클럽별로 시장형 우수사업단을 선정해 고령자 친화 기업을 육성시키고 시군마다 노인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 기금을 조성하고 노인 신체 특성에 맞는 노인 최저임금제의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에서 만든 시마네현 관할구역 지도에는 독도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지난 1905년 이후 4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제작한 시마네현 지도 넉 점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이 지도들에는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하게 표기돼 있지만 독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시 일본 지방정부가 만든 지도에조차 독도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던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안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구경북본부 세관이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 수출이 40억 3,2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9.5%가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미국 수출은 39% 는 반면 중국의 내수 스마트폰 시장 약진과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로 중국 시장 수출은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4억 달러로 3.5% 줄었고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흑자 폭이 12% 줄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제7회 동아시아 생태학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인터뷰고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10개 나라 45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해 생태계로 하나 된 아시아, 지역 주민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과 기조 강연 등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첫 행사로 새 행동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란 주제로 대구 시민을 위한 강연회가 열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 대구와 경북 4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제6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으로 전국의 33곳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경북도청 등 공공청사 이전터를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 기반형 사업에 북구와 서구가 선정돼 6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는 김천시와 안동시가 선정돼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반 근린형 사업에는 대구 서구가 선정돼서 5년 동안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주식회사 JNI 글로벌과 두온시스템 등 경북 지역의 10여 개 중소기업과 원전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경북 테크노파크는 원전기자재 중소기업들의 해외 마케팅과 수출판로 개척을 돕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소재대학의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그리고 19살 이상 34살 이하로 경북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120명을 선발해서 지역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취업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출국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접, 취업 비자 발급에 이르기까지 컨설팅을 해줄 계획입니다. 출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오늘은 맑고 화창한 봄 날씨 즐기기 더더욱 좋겠는데요. 단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0도, 안동 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20도, 그 밖의 지역도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한낮에는 따뜻하거나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개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의 기온 6도, 상주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20도를 조금씩 웃돌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6도, 청송 7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15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포항은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오전에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꽤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비가 그친 금요일에는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